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입니다. 1.5배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월가가 이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진짜 조심할 때입니다. 내년에 여러 국가부도 가능하고 삼전 주주님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요일 다들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신다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능이기도 했는데요. 다들 본인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했기를 바라고요. 그래도 대학교 가는 게 인생에서 그렇게 큰 대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생 전체로 봤을 때 배움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놓지 않는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에 가서 배울 건 배우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근데 결국 대학교에 가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면 돈을 더 벌고 싶어서 주식시장에 들어올 텐데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다들 대학교에 가서 대학교 낭만도 느끼고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근데 요즘은 코로나라 대학교가 옛날처럼 낭만도 없는 것 같고요. 다들 캠퍼스 내에서 마스크를 끼고 다니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럴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스크가 안전상에 좋기는 한데 사람 얼굴을 분간할 수 없으니까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마스크를 끼지 않고 다니면서 사람 얼굴 좀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다니니까 그 사람 얼굴을 못 보게 되고요. 얼굴을 못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아서 많이 답답한 것 같은데요.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제법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영국처럼 전 국민이 마스크를 벗고 웃는 미소도 좀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삼성전자에 해당되는 이야기도 하고요. 지금 세계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아마 지금쯤에 여러분 중에 대부분이 올해 4분기만 생각하고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내년 시장도 고려를 하고 있을 텐데요. 내년에 어떨 것이라는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올해보다는 좋지 못할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긴 한 게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아마 내년에 세계 경제의 최대 화두는 전 세계 중앙은행의 통화 긴축이 될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에게 누가 돈을 많이 줬었는데 내년이 되면 돈을 어느 정도 다시 가져가는 거라고 보면 가장 이해하기가 편하겠죠. 2019년 12월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했고요.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푼 막대한 자금을 경제 정상화에 맞춰서 회수하는 작업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미국 연준이 이달부터 금리 인상에 앞서서 테이퍼링의 일환으로 국공채 매입 물량을 줄이기 시작했죠. 보통 미국이 이렇게 돈줄 조이기에 들어가면요. 신흥국들은 바로 겁을 먹고 쫄아버리게 되는데요. 심리적으로만 쫄아버리는 게 아니라 어떤 제스처를 취하게 되겠죠. 그런 제스처의 하나로 러시아와 브라질, 헝가리, 체코는 올해 들어서 이미 여러 차례 기준금리를 올린 바가 있는데요. 노르웨이와 뉴질랜드도 집값 폭등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돈을 줄이면요.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들은 세계 각국에 투자한 자산 비중을 축소하는 재조정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흐름 속에서 한국의 경제도 재무 건전성 심판대에 오를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면 되겠죠. 아마 한국이 이거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내년에 소위 말해서 진검승부로 들어갈 것 같고요.
진정한 체력전에 들어갈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맹이 없는 기업들은 바로 나가리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에 2020년 3월 두 차례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1.5%포인트나 정격 인하를 했고요. 현재 0.00에서 0.25%로 낮춰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국공채를 연간 1,200달러씩 사들이면서 돈을 계속적으로 풀어왔습니다. 수도꼭지를 풀어서 물이 콸콸 나오듯이 세상에 돈을 콸콸 풀어버린 것이 되겠죠. 미국도 코로나라는 이상한 게 세상에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미국인들이 막 죽어가니까 완전 놀라가지고 일단 돈을 풀어보자 라고 하늘에서 돈을 뿌렸는데요. 그것 때문에 코로나 사태의 충격은 겨우 막았는데 근데 돈이 워낙 많이 풀려서 물가가 슈팅하기 시작한 것이죠. 아파트, 주식, 부동산, 식료품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연준은 올해 미국 소비자 물가가 연간 4.2%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물가 관리 목표치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연준이 지금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안 봐도 비디오겠죠? 그쵸? 이제 슬슬 올 게 오고 있구나. 제스처를 취할 때가 다 되어가고 있구나 라고 당연히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 투자를 좀 하셨으니 이 정도는 알고 가시자고요. 제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 정도는 충분히 아셔야 어디 가서 지인들과 커피 한잔 하면서 내년 전망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한마디 하지 않겠습니까? 국제 정세, 국제 시장 전망을 저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많이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맨날 주가가 몇백 원 올랐니, 내렸니, 이런 거 솔직히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 거 숫자 보느니 기업 공부하고 사업 관련 이슈 알아가고 이런 게 훨씬 재미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주가가 어차피 사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팔고자 하는 사람의 현재 합의값 아닌가요? 단기적으로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 계속 보고 있으면 내가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그냥 하루에 한두 번 정도만 보면 그냥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주일 동안 안 봐도 사실 인생에 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물가가 상승하면 돈줄을 줄여서 민생 안정 차원에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가장 큰 미션인데요. 연준은 1년간 1200달러 규모의 국공채 매입량을 11월부터 매달 150억 달러씩 줄여갈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었죠. 8개월 뒤인 내년 6월에 채권 매입 방식의 통화 확대 조치가 종료가 되면 고용 상황을 봐가면서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그랬나요? 금리 인상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할 거라고 했죠. 금리가 인상되면 달러가 당연히 미국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시장이 되겠죠. 달러 강세, 원화 약세라는 말이 환율이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요? 그쵸? 환율이 미친 듯이 솟구쳐 오른다는 말이 되겠죠. 내년에 환율이 1200원대는 충분히 뚫고 올라갈 거라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물가 상승 속도가 빠르면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겠고요. 월스트리트는 금리 인상이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는데요. 그것보다 빨라질 거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금리 인상은 과열된 경기를 냉각시켜 주고요. 주택 가격의 거품을 빼는 좋은 역할도 하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뜨겁다를 넘어서 화상을 입을 지경인데요. 물론 삼성전자는 현재 예외이긴 하지만 부동산이나 다른 주식들은 3도 화상 수준이죠. 여러분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정리를 좀 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되실 겁니다. 삼성전자는 화상까지는 아니고 지금 동상 수준이니까 3도 화상 좀 입어봤으면 좋겠지만 3도 화상 입을 날 머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돈줄 줄이기 신호탄을 쏘기 훨씬 전부터 신흥국과 일부 선진국들은 이미 통화 확대 기조를 축소해 오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다들 아시죠? 예전에 그렇게 안 해서 된통 당했기 때문에 이제 학습 효과로 인해서 신흥국이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브라질, 러시아, 헝가리는 올해 들어서 6차례나 기준금리를 올렸고요. 멕시코, 페루, 체코는 4번씩 인상을 했습니다. 칠레, 폴란드, 콜롬비아도 금리 인상을 했고요. 금리 인상은 신흥국만의 현상은 아니죠. 선진국 그룹에서도 아이슬란드가 5월 이후에 3차례나 기준금리를 올렸고요. 노르웨이와 뉴질랜드도 그 뒤를 따른 바 있죠. 한국도 지난 8월에 금리를 0.5%에서 0.75%로 15개월 만에 인상을 했고요. 이번 달에 한 차례 더 올릴 예정입니다. 캐나다와 호주의 중앙은행은요, 금리 인상 전 단계인 국채 매입을 축소하거나 아예 중단을 했습니다. 돈 풀기를 그만하겠다는 소리죠. 미국이 달러 정책 대전환을 선언하면서 한국 경제도 이제 심판대에 오르게 됐는데요.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JP모건, 브리지워터 같은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과 헤지펀드들은 각 나라의 경제 상황과 중앙은행 금리 인상 속도를 감안해서 자금의 회수량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어느 나라에서 돈을 빼는지 아시나요? 빚이 많아서 대출과 투자 자금의 회수가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되는 나라에서 가장 먼저 돈을 빼게 되는데요. 글로벌 금리 인상기에 빚 많은 신흥국에 국가 부도가 잦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여러 나라에서 곡소리가 날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제 영상을 이제 많이 보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기는 다져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희망 회로를 돌릴 때는 돌려야 하지만 냉정하게 봐야 될 때는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게 제 영상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세계 경제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봐야겠는데요. 다만 그런 상황에서는 옥석 가리기 승부로 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 투자로 재산 증식이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월가가 이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진짜 조심할 때입니다. 내년에 여러 국가 부도 가능하다. 삼전 주주님들 이렇게 하세요.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